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건조.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A 기후가 뭐였어? 열대. 그 다음에 B가 뭐야? 건조. 그리고 나서 C가 온대였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순서대로 배우면 열대, 건조, 온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 건조기후 B가 열대와 온대 사이에 있어요. 위도상으로도. 적도 지역이 적도와 북해기선, 남해기선 위아래로 열대고 그 다음에 온대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어? B, 즉 건조기후가 있고 그 다음에 C, 온대기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건조기후는 독특한 기후예요. 기온이 중요하지 않아. 기온은 보지 마. 건조기후는 뭘 봐야 돼? 강수량. 강수량을 봐야 됩니다. 여기 잠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강수량 보여요. 그러니까 37페이지 보지 말고 화면 보세요. 화면. 강수량 없죠? 바닥에 기억. 와,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다 더했어. 1월달부터 12월까지 강수량을 모두 더해서 250mm. 애들이 그래. 선생님 250mm가 아니라 100mm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이죠. 그러니까 기온은 볼 필요가 없어. 이게 나왔는데 막 선생님 기온 보니까 최하말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에서 18도째 사이니까 온대기후 죽일 거야. 아니 온대기후 전에 일단 얘가 봐 얘. 그지? 얘는 좀 있어요. 좀 있어 보이냐? 얘보다 많지? 얘보다 많지만 얘는 사막은 아니야. 다 더하니까 250mm가 넘어. 250이야. 그럼 뭐가 돼? 스텝이 됩니다. 어쨌든 B예요. B. 건조기후는 다시 BW와 BS. 이 S는 대문자야. 지금 썸머드라인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건 소문자고. 자, 이건 대문자. 지금 W면 윈터드라인이 아니야. 얘는 대문자. 그래서 건조기후는 둘 다 대문자로 쓸 겁니다. 강수량, 자, BW는 사막, BS는 스텝. 자, 봐봐. 우리가 기후를 배우다 보면 초원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초원을 하나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열대 초원을 이미 하나 배웠어. 열대 초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바나라고 불렀어요. 사바나. 열대 초원. 우리가 아직 온대 초원도 있어요. 온대 초원. 선생님 안 나왔잖아요. 남미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남미에 가서 온대 초원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건조 초원이 있죠. 그게 스텝입니다. 쓰세요. 스텝에다가 얘는 건조기후의 초원이에요. 건조 초원. 열대 초원은 우리가 사바나라고 배웠습니다. 사바나. 건조 초원은 뭐라고 부른다고? 스텝. 자, 그러면 일단 올라가 보죠. 건조 초원 써놓고 다시 선생님이 올라가서 건조기후는 진짜 강수량도 적은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머릿속에 얘들아 365일 내내 구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쨍쨍한 날씨가 365일 계속된다. 그러니 뭐가 많겠니? 증발량이 많겠죠. 내리는 양도 적은데 증발량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수분이. 그리고 보통 건조기후 B가 되려면 뭐 하세요? 스텝이든 사막이든 연강 수량이 무조건 500mm가 안 돼야 됩니다. 스텝이든 사막이든 연강 수량이 500mm가 안 돼야 된다. 자, 연교차는요. 얘는 사실 내가 아까 기온 안 본댔는데 연교차도 그 20도에서 30도 내외로 적은 편이 아닌데 얘는 뭐가 더 크니? 아, 독특해요. 얘는 사막 쪽은요. 일교차가 워낙 큽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거의 여름과 겨울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갈 때 사막의 밤은 추워요. 옷을 든든하게 입어야 됩니다. 낮에는요. 쨍하겠지. 하지만 우리나라 더위는 여보 더 더워. 왜냐면 우리는 기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 기온 높죠. 우리나라 더위는 어때? 습기가 있는 찌는 듯한 더위랬지. 스팀드하다 그랬지. 그치? 근데 얘는 아니야.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더워. 그래서 불쾌지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겠죠. 오케이. 일교차가 겁나 크다. 사막. 그 다음 무수목 기후야. 무수목.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기후입니다.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식물은 아무래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적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건조기후 중에 스텝도 배울 거고 BW 사막도 배울 건데 먼저 사막 얘기부터 합시다. 거기 보면 사막의 형성 원인이라고 나오는데 가로하고 써봐요. 사막이니까 비가 진짜 안 올 거지. 소우지겠지. 우리가 다우지 소우지 할 때 우리나라의 다우지 소우지가 아니고 전 세계의 다우지 소우지 아닙니까? 그리고 사막이니까 쓰세요. 대문자로 BW. 사막이 만들어지는 원인. 우리 강수의 유형이 4개였어요. 기억나요? 다우지 4개, 강수의 유형 4개. 한번 복습해봅시다. 강수의 유형 4개가 먼저 저기압성 강수가 있어요. 저기압성 강수. 태풍. 그거 저기압성 강수였어. 그 다음에 전선성 강수. 우리나라 장마전선. 그 다음에 지형성 강수. 산 때문에 상승기류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류성 강수. 스콜 있었죠. 스콜. 비가 내리려면 무조건 공기가 올라가야 되지. 강제로 올라가야지. 상승기류. 그러면 소우지는 다 뭔데? 하강기류야. 공기가 못 올라가는 거야. 공기가 못 올라가면 소우지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못 올라가면. 올라가면 뭐고? 다우지가 되는 거야. 공기가 올라가면 다우지. 공기가 못 올라가면 소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열대 고압대. 우리 아열대 고압대 여기 보세요. 우리 이거 기압대를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요. 30도, 60도 여기 30도, 60도, 90도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철조망을 치자 이랬잖아요. 적도에다가 철조망, 60도에 철조망을 치어서 철조망을 풀면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자 공기가 적도 지역에 뜨거운 공기가 1년 내내 그 뜨거우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적도에서 올라간 공기가 위도 30도에서 내려오지. 위도 30도가 뭐야? 하강기류잖아. 이게 아열대 고압대 아닙니까? 아열대 고압대. 하강기류. 내려오면 소우지야. 올라가면 다우지. 아열대 고압대 1년 내내 하강입니다. 1년 내내 하강기류.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어? 아열대 고압대 사막. 아열대 고압대에 나타나는 게 사하라라니까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위도 북이 30도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1년 내내 하강기류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야. 가장 대표적인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는 무슨 사막이다? 아열대 고압대 사막입니다. 여기 이 사하라가 북이 봐봐요. 북이 23.5도면 북해기선이잖아. 아열대 고압대는 모든 기압대는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근데 여기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사하라가.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되죠. 예, 아열대 고압대. 사하라는 아열대 고압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싹 다 뭡니까? 이거 다 아열대 고압대입니다. 얘네들.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북해기선 주변에 있는 거 여기. 남해기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이런 애들. 북해기선, 남해기선, 아열대 고압대 사막들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우지는요. 일단 하강기류인데 어디가 하강기류냐면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거. 주변 바다 주변에 뭐가 흐를 때? 차가운 바닷물 한류. 한류가 흐르면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어디다 그렸지 우리? 팬 현상 할 때 그렸나? 한류 할 때 그렸어요. 한류 사막.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여기 지금 바다야. 이 바다인데 이 바다에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다 보니까 지표면의 공기가 어때? 차갑고 콜드야. 대기의 공기. 저 위가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안 됩니다.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대기가 안정되어 공기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한류 주변에 뭐가 나타납니까? 사막이 나타나죠. 한류 사막. 우리 그때 한류 사막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뭐 하다가 한류 사막 했죠? 여기 봐. 칼 맞아서 아파였지. 앞 글자 동그라미 치세요. 칼 맞아서 아파. 나 칼 아파. 나 칼 맞아 아파.
나미브 사막, 칼라하리 사막, 아타카마 사막, 파타고니아 사막 중에 한류 사막. 자, 어디입니까? 나미브. 주차. 나미브, 아타카마. 한류 사막. 한류 주변에서 나타나는 사막이다. 한류 사막. 태우면 졸립지.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또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타골풍의 바람 그늘. 우리 바람 의지는 다우지고 바람 그늘은 소우주다잉. 여기 보시면 지형성이에요. 지형성. 여기 지금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다가 산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부딪히면 올라가지. 올라가면 여기는 못 뿌려요. 비 뿌리겠죠. 그럼 여기는 다우지예요. 근데 비를 뿌리고 다시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야? 소우지. 지금 우리는 사막 볼 거면 여기지. 우리는 이쪽. 바람 그늘. 이쪽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람 의지. 바람 의지 사면은 다우지가 되는 거예요. 다우지. 비가 많이 오고 이쪽은 내려오면서 소우지가 되는 겁니다. 바람 그늘은 소우지가 된다. 바람 그늘 사막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세요. 워낙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써나오다가 대륙 내부에다가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바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수증기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수증기 공급이 안 돼. 우린 바다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격해도라고 부를 거거든요. 격해도. 격해도가 큰 지역입니다. 격해도가 크다. 바다에서 떨어진 정도가 크다. 격해도가 크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륙 내부지요. 대륙 내부. 여기입니다. 여기. 타클라마칸이라든지 고비는요. 이건 다 대륙 내부지. 대륙 내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특히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간 애가 손오공이라니까요. 삼장법사를 모시고 중국에서 인도까지 서약에 뭘 가지러? 불경을 가지러. 고비와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가지. 자, 이건 수능 특강에 좀 훨씬 더 자세히 나왔고요. 사막은 다시 그때그때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에도 사막 있죠? 여러분, 헐리우드는 사막입니다. 라스베가스 사막이죠. 사막 이쪽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소우지 4군데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 사막, BW, 연강수량. 자, 특히 건조기호는 연강수량이 둘 다 500mm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뭐야? 연강수량이 뭐면 250mm 미만이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W가 독일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독일어를 여러분 나중에 지리학과를 가셔서 전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됩니까? BW. 사막은 BW라고 쓰고 이게 사막의 기준이죠. 연강수량 250mm 미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기온이 아니라 이렇게 강수량을 주의 깊게 보면 된다. 여기서 기온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북반구에 있겠구나, 이 사막. 그죠? 그 정도면 되겠죠. 북반구구나, 이 정도. 자, 아까 우리 봤습니다. 사막이 만들어지는 종류 4개, 소우지 4개, 아열대, 고압대, 대륙 내부, 한류, 연안, 그 다음에 바람, 그늘. 자, 이건 이제 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줄줄줄줄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아열대, 고압대, 대륙 내부, 한류, 연안, 바람, 그늘.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다우지를. 자, 다음. 기후특색. 기후특색이라고 해봤자 얘네는요. 연강수량 200mm 미만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건조기후는 뭐가 워낙 크다?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훨씬 더 커요. 연교차 적지 않아 얘네. 연교차도 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라고? 일교차입니다. 일교차. 사막에 선생님 풀이 아예 없나요? 아니지. 여러분 사막하면 뭐가 떠올라? 얘기해봐. 사막에 있는 식물. 선인장. 있어요. 선인장 있다니까. 우리 애리조나 하면 떠오르는 사막. 미국의 애리조나도 사막이잖아요. 안 떠올라. 이거? 삼지창 같이 생긴 이런 선인장은 미국 애리조나에만 있어요. 계속 선인장이야. 그래서 여기 좋죠? 가시덤불이다. 여기다. 가시가 막 난 가시덤불. 그 다음에 선인장. 이 가시덤불 먹어요. 누가 먹게? 누가 먹을까요? 가시덤불 먹어요. 낙타가 먹어요. 낙타가 지나가다가 가시덤불 있으면 걔를 뜯어먹고 있어요. 아니 저만 있는 가시를 알아서 먹겠지. 잘 먹어. 토양은 비가 증발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봐봐. 좋죠? 염분이지. 소금기만 남아있어요. 염분이 집적되어 있는 그러한 사막토다. 농사 못 짓습니다. 여기서는 사막 자체에서는. 근데 사막교에서도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사막에 뭐가 있기 때문일 것 같네 얘들아.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건조교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농사를 사막에선 지을 수는 없지만 물 있는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사막에도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오아시스지, 그치? 오아시스에서는 일단 얘네는 물만 있으면 기온은 아까 봤지만 다 영상이잖아. 영상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일단 오아시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건조교든 온대교든 가끔 농업할 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관계한다. 관계농업이다. 여기도 보면 관계농업이다. 이런 말 나오죠. 여기도 보면 관계수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관계농업은 물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끌어와서 농사 짓는 게 관계농업이에요. 관계수로는 뭐겠어? 물을 끌어오는 물길. 어디서 끌어오는 거야?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끌어오는 거야. 그게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관계시설이란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나라도 보면 왜 관계시설이 필요하냐면 여름에 비가 다 오잖아. 근데 가을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추수를 해야 되는데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그때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계시설, 우리나라의 관계시설은 뭡니까? 저수지지. 저수지,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이 필요할 때 끌어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정말 민간에서 모내기법이 크게 확대됐는데 그 전까지 모내기법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조선전기 때는 국가가 모내기법을 금지했어요. 물이 부족해져서. 근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가 되면 국가가 막지를 못합니다. 모내기를. 왜냐면 모내기만 하면 수확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모내기법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려면 관계시설이 잘 발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기후 할 때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건조기후 할 때 농업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야? 관계야. 어디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물만 끌어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봐. 고대와 중세나 근세보다 현대의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러면 현대는 물을 훨씬 더 많이 끌어오겠지. 게다가 현대 기술에는 바닷물을, 원래 바닷물은 농업용수를 쓸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농사에 이용합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앞으로 미래에는 다른 지역이, 다른 뭐 온대교나 열대교 이런 지역이 오염되고 막 이산규가 많아서 아마 조금 더 근 미래의 최고의 농업지역은 사막이 될 거야. 사막에 물 끌어와서. 그 정도로 관계 농업은 현대 건조기후 지역에서 더 발달했습니다. 물론 고대에도 근대 이전에도 사람들은 물을 끌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단어 특히 건조기후에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오아시스에 물을 끌어서 오아시스에서 농사 짓는 거. 하지만 오아시스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막하면 오아시스가 여기저기 막 있는 게 아니잖아. 거의 막 사막에 우리가 조난당해서 걷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되면 저기 오아시스 하나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지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오아시스 농업은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데 오아시스의 물을 식수로도 써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벼농사 같은 건 안 됩니다. 벼농사는 안 돼. 왜?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한 물을 좀 덜 먹는 그러한 작물을 이 지역 사람들은 주식으로 삼았어요. 대추야자 써주세요. 이 지역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막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어떤 걸, 우리처럼 이 대추야자 하면 무슨 과일 아니야. 얘네들한테는 거의 식량 작물입니다. 대추야자. 식량. 간식이 아니라 식량. 이런 농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오아시스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지역도 있지만, 자, 강에서 정말 대신에 그 강은 물이 엄청나게 많고 유량도 많고 강의 폭도 넓어야 돼. 얘들아, 큰 강이라 함은 얘들아 깊이도 깊어야 되지만 폭도 넓어야 돼. 한강은 어떤 규모일 거 같니? 굉장히 큰 강이에요. 선생님, 한강이 큰 강이지. 니네 한강은 뭐 헤엄쳐서 건너게요? 선생님, 헤엄쳐서 건너게. 한강도 폭도 넓고 깊이도 여름에 굉장히 깊은 강입니다. 그만큼 한강보다 더 길고 넓은 세계적인 강들, 우리가 뭐 열대 밀림의 아마존강을 봤지만 건조기울 사막을 흐르는 강 중에 진짜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별표하세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4대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한 나일강. 자, 이집트는요 다 사막이에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사막이지만 여러분, 이집트도 우리가 위성사진으로 한번 보면 그냥 하얘요. 여기 봐. 여기 보이세요? 이 나라 이집트잖아, 그치? 이 이집트도 다 사막인데 이집트는 어떻게 4대 문명의 발생지였지? 나일강 때문에 그래.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아주 예전부터, 기원전 한 2500년 전부터 뭐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잖아요. 4대 문명 발생지. 그러면 나일강이 시작하는 건 여기죠. 여기 적도 보이십니까? 적도는 뭐니? 무슨 기온이? FG, 그치? 열대 밀림이야. 열대 우림이야. 비가 1년 내내 내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엄청 많겠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게 바로 뭡니까? 나일강이에요. 알겠어요? 아프리카는 봐. 아프리카 동부잖아. 아프리카 동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니?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르지. 뿔! 튀어나온 이 땅. 소말리아. 답이 없다고 했죠, 선생님이. 이 답이 없는 나라는 소말리아를부터 여기 에케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에케탄. 자, 이 아프리카 동부는 머릿속에 넣어. 고도가 높아. 굉장히 높은 지역이야. 고도가 높다. 땅이 높다. 그러면 나일강은 사실 두 개죠. 동나일, 백나일, 청나일이라고 해서 나일강들이 이렇게 이 적도, 이 비 많은 이쪽 지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서 어떻게 이 이집트의 사막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강의 양 자체가 워낙 크고 폭이 넓기 때문에 강물이 안 말라요. 증발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진짜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예전부터 이 나일강에, 자, 언제 넘쳐요. 범람합니다. 항상 정기적으로. 왜? 비가 많이 몰리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강이, 얘들아 봐봐. 우리 한국시를 배울 때 강물이 넘칠 때 물만 넘치는 게 아니지. 주변에 있는 흙, 비옥한 흙과 함께 같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범람원과 자연재방이 만들어지지. 이 주변에 범람원과 자연재방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뭐 한 거야? 예전부터 농업이 발달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현대 이집트도요 굉장히 밀을 많이 생산합니다. 먹기도 하고. 나일강. 특히 이 나일강 같은 경우는 시작은 어디야? 강의 상류는 열대우림, 즉 수변기후지요. 그래서 열대우림, 수변기에서 강의 상류가 시작해서 사하라를 지나고, 여기 사하라잖아. 사하라를 지나서 이집트 사막까지 흘러서 지중해까지 가는, 우린 이런 하천. 다시 시작이 뭐라고? 시작. 강의 상류는 수변기후, 비가 많이 내리는 수변기에서 강의 상류가 시작해서 사막을 통과해서 흐르는 강을 우리는 외래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하나 알아주세요. 자, 무슨 하천이라고요? 써놔요. 외래하천. 나일강은 무슨 하천이다? 외래하천이다. 가로하시고, 외래하천의 의미. 자, 수변지역, 수변기후에서
수변 기후에서 발원이란 말이 시작된다는 얘기야. 수변 기후에서 발원하여 어딜 지나가? 사막을 통과하는 하천. 이런 하천은 다 뭐라고 부를 겁니까? 외래하천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연히 외래하천은 나일강 말고도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배울 거고요. 있습니다. 외래하천도. 그래서 나일강은 아주 대표적인 뭐다? 외래하천이다.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뭐야? 관계야.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주변에서 농사짓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 농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요. 나일강이 워낙 크니까 얘를 끌어서 농사짓는데 웬만한 강물은 끌어오다가 다 말라버려야 되더라. 증발량이 너무 많아서.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강들은요, 이렇게 땅 밑으로 끌고 와요. 지하수로. 왜냐면 지표면으로 끌고 오면 끌고 오는 도중에 물이 다 증발해버린다니까? 그 중요한 물이. 우리나라는 기름이 훨씬 더 비싸죠? 물보다. 얘네는 물이 더 비싸요. 건조기후 지역은. 기름보다. 그런데 사람들 그랬어. 야, 그러면 너네는 물과 기름 중에 뭐 선택할래? 물 선택해야지. 기름 선택하게요? 기름 먹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걸어난 다녀도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 물을 물을 아껴 써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막 벌벌 떱니까? 머리 감을 때 물 아껴야 돼. 설거지할 때 물 아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 그 정도로 우리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이쪽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물이 훨씬 더 귀하고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상으로 끌고 오지 않아. 웬만한 나라들은 땅 밑으로 지하에다가 관을 묻어. 수도관처럼. 알겠니? 그게 지하 관계 수로야. 물을 끌고 와서 역시 뭐해? 농사지어. 그러니까 건조기에서는 농사짓는 방법이 그냥 물을 끌어오는 거야. 오아시스에서 물을 끌어오든 강물을 끌어오든 땅속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든. 알겠니? 그래서 다 관계지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 수로 이름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면 좋죠. 그러면 안 외우면 안 될까? 하나는 외우세요. 외우면 무조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다 외우는 게 귀찮다. 하지만 하나 정도는. 이란 나라에서는 그 지하에 묻은 이 물기를 카나트라고 말합니다. 수도관 같은 걸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도관. 지하수를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는 거. 카나트. 나라마다 부르는 게 조금 틀리죠. 북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이런 지하 관계수로를 포가라라고 부른다든가. 아니면 선생님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자동으로 이게 막 쓰여져요. 이거 뭐지? 방금 이거 귀신이 이랬나? 자, 포가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카레즈, 중국에서는 카널찡. 여러분, 중국과 미국 같이 나라들은 커요. 다 있어요. 밀림도 있고 사막도 있고. 알겠니? 중국에 만년설도 있고. 오케이. 여러분은 선생님은 어릴 때 중국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그래서 무협 영화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무협 영화에 보면 사막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베일을 쓰고, 왜 사막에 이제 모래바람이 부니까 베일을 쓰고 검을 찬 다음 낙타나 말을 타고 사막을 막 지나가다 객잔들을 하나씩 만나죠. 그럼 그 객잔은 항상 고기만두가 되게 유명해요. 그럼 선생님이 어릴 때도 생각했어요. 아니 저게 사막 한가운데 객잔이 여관입니다. 근데 고기만두의 고기는 어디서 공급될까? 어디서 공급될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 무협지니까, 무협 영화니까 인육만두죠, 인육만두. 여행자들이 이제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 그럼 이제 그 밑에서 다져가지고 이제 그런 무협 영화들 보면 그때도 생각합니다. 아, 정말 중국은 엄청나게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있구나. 큰 나라들은 다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 선생님 왜 러시아에는 사막이 없어요? 죽일 거야? 러시아는 너무 위도가 높아서 그래? 북극에 가까워서. 그래서 중국에도 지하 관계수로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름 하나 알을 거, 이란에서는 그걸 카나트라 부른다. 자, 카나트는요, 지하 관계수로이면서 우물이기도 해요. 우물. 이게 또 뭔 말이니?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왔죠?
이게 이란의 콰나트에 대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산지지. 그럼 산지란 얘기는 얘들아 산지란 얘기는 여기선 비가 내린다는 얘기야. 이쪽에선 비가 내려. 그럼 이 빗물이 산속으로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빗물들이 다 토양을 흡수가 돼서 지하수로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물이. 근데 여기가 다 사막이야. 이쪽은 다 사막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살려면 이 지하수 여기서 만들어진 이 지하수를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습니까? 땅속에 관을 묻겠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물같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카나트입니다. 카나트. 그래서 여기 이 마을에서는 아예 수도관까지 연결시켜서 수도로 물이 나오게 한다든가. 알겠죠? 이 그림 보면 이게 쓰세요. 이란의 카나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란의 카나트. 자, 잘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란의 카나트 지혜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얘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5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얘 주치입니다. 형광펜으로 대찬정 분지. 대자는 큰 대자예요. 찬정은 역시 이것도 우물인데 우물이 어때? 거대해. 거대한 우물이 있는 분지 이런 뜻입니다. 호주도 아까 봤지만 다 사막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봐.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얼마나 크면 다 사막이야 그냥. 얘네는 이 위에 대가리 두 개는 열대기였어. 열대. 그 다음에 여기는 온대. 그치? 그럼 가운데는 다 뭐야? 사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 아니지. 주변에서 물을 끌어와서 얘네가 농사를 못 지으면 뭐라도 하겠습니까? 목축업이라도 하겠죠? 합니다. 그게 바로 호주의 대찬정 분지예요. 지하에서 물을 끌어와서 우물을 만들어서 그 우물물 지하수를 이용해서 얘네 농사까지는 안 있고 뭐 한다? 가축을 기릅니다. 양. 세계 최대 양. 그랬더니 선생님 양고기 먹어요? 아니 양은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요. 털 많이 쓰죠. 양털. 우리 나중에 세계 3대 가축 배울 거거든요. 3대 가축이면 뭐겠어? 닭은 안 들어갑니다. 소, 돼지, 양이야. 선생님 왜 3대 가축에 닭이 안 들어가? 닭은 우리가 좋아하고요. 정말 세계적인 닭 소비 국가죠? 치킨 때문에. 그거 말고 소, 양, 돼지인데 소, 양, 돼지 중에 고기 말고도 쓰임이 많은 털을 쓰는 게 양밖에 없지. 그럼 설마 소털과 돼지털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 양털 생산량이 정말 세계 최대인 게 바로 호주다. 그러면 찬정은 그림도 잘 나와요. 그림. 자, 여기서 형광펜으로 출칩니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정이다. 역시 지하수가 생기려면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어야 돼. 비가 내리는 지역. 여기 보세요. 이쪽도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이 호주는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애들이 호주랑 우리나라 서울과 비슷한데. 이렇게 호주. 뿌리 이쪽이 좀 더 길어.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치우쳐서 호주는요. 산맥이 있어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습니다. 얘는 다 그레이트를 붙여놨어. 커서. 여기 보이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여기 높은 산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비 내려. 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다 어떻게 됩니까?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 부딪히지. 부딪히면 당연히 상승 기울이지. 공기 올라가니까 뭐야? 이쪽 항상 비가 내려. 비가 뿌려. 그러면 이 빗물이 어떻게 산속으로 들어가죠. 토양이 흡수되면서 지하수로 흐른단 말이야. 근데 땅속에도 물이 흐를 수 있는 투수층이 있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봐. 여기 이 불투수층 사이로 여기 물이 있는 투수층이 있는 거죠. 여기. 알겠어요? 이 물을 끄는 거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우물로. 이게 찬정입니다. 거대한 우물 끌어올려서 이 가운데 다 사막이잖아.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그치? 여기 중간중간에 거대한 우물들을 뚫어서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까지는 못 짓더라도 뭐하고 있다? 양이나 뭘 키운다? 소도 키워요. 우리 호주산 소고기. 소. 여러분 뭐 있어요? 대표적인
체인점, 레스토랑, 아웃백이 있죠. 아웃백이 어딘데? 여기야. 아웃백이 호주 한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야. 지명입니다. 여러분 아웃백 하면 그냥 레스토랑만 떠오르죠? 레스토랑. 그래서 두 군데 이란의 카나트 지하수로 관계농업, 이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관계 목축업이죠 얘네들. 양과 소를 키워. 소는 양보다 훨씬 물을 많이 먹어서 양을 더 많이 키워요. 양을 더 많이 키운다. 그래서 호주의 대찬정. 자,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거 보고 되게 놀라요. 선생님, 한류 연안 사막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막 말고요. 한류 연안이란 자체가, 연안이란 말 자체가 뭐야? 바닷가란 얘기야. 그럼 상식적으로 바닷가면 비가 와야 돼. 그치, 혜경아? 바닷가니까. 근데 한류 연안은 비가 안 내려. 한류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그때 그림을 그렸잖아. 여기가 바다지. 근데 이 바다에 차가운 바닷물인 한류가 흐르면 선생님이 그렸을 대로 정상 상태의 공기면 지표면의 공기가 어때요? 지표면의 공기가 따뜻하고 저 위로 올라갈수록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따뜻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게 대기의 순환이야. 공기가 순환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 상태인데 지표면에 한류가 흐르면 지표면의 공기가 차가워지고 오히려 아래가 더 따뜻해서 공기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니까 뭐야? 사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라고 하면 바닷가에 이거 왜 떴지요? 선생님 뭘 눌러서 사라졌군요.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바닷가인데도 비가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류 연안에서는 물을 어떻게 만드냐. 대신에 안개가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표면이 차갑잖아. 지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밤새 깜깜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때 떨어졌던 기온이 밤새 수증기들이 안개가 됐다가 낮이 되면 사라지거든. 태양이 뜨면서. 근데 그 안개를 모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말해. 선생님 안개를 모아요? 모아요. 안개를 모으는 시설. 그게 포집이야. 안개 왜 모아요? 안개 왜 모으겠니? 안개가 수증기잖아. 그게 한 방울 모아서 떨어지면 뭐가 돼? 물이 되는 거야. 빗물. 얘들아. 그래서 얼마나 모으냐고요? 여러분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티끌모아 태산처럼 한 방울이 모여서 물이 되는 겁니다. 왜? 365일 내내 안개가 끼거든. 알겠니? 이게 하루만 끼고 한 5일 동안 이러면 문제인데 365 매일매일 안개가 생기기 때문에 안개 포집 시설을 어디에? 한류 사막 근처에 만들거든요. 자, 그 아래 그림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자, 이 그물은 굉장히 촘촘한 그물이야. 이게 안개를 가두는 그물이야. 알겠니? 안개를 가두는 그물. 그럼 이 그물망에 안개가 갇혀서 얘가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되면 그 수증기들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이렇게 이 관을 따라서 저수 탱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저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어디까지? 이 마을까지 연결해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용도의 물로 사용하는 거죠. 즉 안개 포집 시설은 어디에만 있다고 얘들아? 잊지 마.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니야.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 한류연안 사막에서만 안개 포집 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사막에서의 농업 중요하죠. 5개나 나왔어요. 5개. 오아시스, 그 다음에 외래하천을 관계하는 거, 그 다음에 지하관계수로 일어나는 카나트, 한류연안의 안개 포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정 분지까지 봤습니다. 자, 전통가옥 구조 볼게요. 얘네는 주변에서, 얘들아, 전통가옥이라는 건 자기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가 있니? 흙밖에 없지, 흙. 얘들아, 잠깐 봐봐. 우리 애들이 사막하면 오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사막하면 전형적인 이미지가 뭐야? 모래사막이지.
근데 사막은 다 사하라처럼 모래사막 아니다. 모래사막은 보기 힘들어. 그냥 흙덩이들이야 얘들아. 흙덩이들. 덜 부서진 흙덩이들. 알겠어? 니네 그 미국의 서부 영화들을 보면 그게 전형적인 사막들이야. 그냥 여기저기 흙덩이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선생님 사막에서 모래밖에 없잖아요. 아 그건 예외예요.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사막에 뭐가 있다? 흙덩이들.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가옥의 재료는 흙이지요. 흙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벽돌이지. 그래서 흙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창문은 최대한 작아야 돼요. 왜? 일사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벽은 너무 낮에 열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열을 막아줘야 됩니다. 단열 두꺼워야 됩니다. 지붕은 당연히 비가 안 오니까 어떻다고요? 평평해. 그 다음에 집들을 봐봐. 이 집들을 지을 때 거의 붙여요. 이렇게 집과 집 사이를. 선생님 그러면 옆 건물에서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 무슨 프라이버시야. 프라이버시는 이렇게 건물을 촘촘하게 지어야지만 뭐가 생깁니까? 여기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좁은 골목 서로 그늘을 만들게. 그러면 시원하거든요. 건조 지역의 전통 가옥의 특징. 여기 그림 나왔죠? 여기 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좁은 골목. 여기서 영화들 많이 찍죠? 첩보 영화. 우리의 주인공이 막 도망가거나 추격하거나 추격당하거나 골목으로 많이 나오는데 튀르키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튀르키예의 어떤 전통시장 골목들. 골목 들어가면 잘 못 잡죠? 자, 작은 창, 두꺼운 벽, 크고 평평한 지역. 이게 전통적인 사막 지역의 가옥 구조입니다.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 다 중요해. 4개 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스텝을 볼 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사막 지역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마저 볼게요. 건조기후의 사막화 현상까지 우리가 그림 4개는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여기 보시면 사막인 건 문제가 아닌데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까지 사막으로 바뀌는 건 정말 큰 문제죠. 화면 보세요. 여기 지금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곳은 원래부터 사막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빗금친 데는 뭐겠니? 스텝이야. 우리가 건조기후는 사막과 스텝으로 나누잖아. 스텝은 그나마 강수량이 250에서 500mm 때문에 초원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지역이었어요. 건조 초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조 초원에는 스텝마저도 뭐로 바뀌고 있는 거? 사막으로 바뀌는 게 사막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가 위성사진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보면 못 느끼는데 위성사진은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거길 지나가면 사진을 찍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를 한 10년 전부터 한 5분으로 쫙 필름에 붙여서 보면 정말 어떤 느낌이야? 사막이 쑥쑥쑥쑥 커지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